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스마트 로봇 주차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로봇을 이용해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건데 일반 주차장보다 더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해 준공이 2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평구가 추진 중인 스마트 로봇 주차장입니다. 당초 이곳은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로봇 주차장인데요. 부평구와 업체 측의 부실 시공으로 인해 운영이 지연되면서 이렇게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도심 속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 갈산동 굴포 먹거리타운 중앙광장 지하에 스마트 로봇 주차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로봇 주차는 운전자가 지상에 설치된 시설인 펠럿에 차량을 입고하고 나오면 로봇이 펠럿 위의 차량을 자동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이 주차장은 2021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설계 지연과 사용검사 불합격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준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이 돼서야 안전도 심사에 통과했지만 사용검사는 7월까지 2차례 불합격했습니다. 동작 상태와 주차 구획, 안전장치 등 확인이 불가하고 입출고 동작 상태와 출고 시간 기준치 초과, 인버터 출력 전류 확인 불가 등 9개 이유였습니다. 부평구는 부적합 사항을 보완해 다음 달 3차 사용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로봇 주차장 기준으로 저희는 설치를 했는데 그거를 기획 주차장 기준으로 이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일단 10월 중으로 일단은 완료를 해서 사용 검사를 다시 받을 예정이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3차 사용 검사는 주차장 누수와 규격 미달 등의 문제로 기존 60면에서 10면이 줄어든 50면만 진행됩니다. 로봇 주차 사업이 내세웠던 가장 큰 장점인 더 많은 주차면 수 확보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청장님은 구정질의 할 때도 최대한 다 살려서 58면까지 살리겠다. 두면은 회생이 가능하지 않아요. 구조상. 8면에 대한 부분도 누수하고 그다음에 제습기라고 하나요? 그 설치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죠. 일반 주차장보다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고 편리함까지 더해 주목받았던 스마트 로봇 주차장. 당초 주차면 수보다 줄어든 데다 사용 검사를 통과해도 올해 개장은 힘든 만큼 당분간 주차난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부천시가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을 보류했습니다. 조영익 부천시장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해왔던 시정연구원 설립 사업을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영익 시장은 국민의힘 부천시 의원들의 시정에 대한 발목 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막연히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시장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을 무력화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라면 시정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의회 부결이 올해 국내외 의정연수 이후부터 잇따랐던 양당 간의 갈등, 시의회의 정쟁 논란과도 무관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선 8기 부천시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시정연구원을 추진해왔지만 결국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습니다. 부천의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정책 비전을 수립하는 일은 부천시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시정연구원 설립은 더 이상 추진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시정연구원 설립을 전면 보류하겠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국민의 부천 시의원들에게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김포시 향산 초중통합학교에서는 극심한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실이 부족해 교무실과 특별활동실까지 교실로 사용하는 건 물론이고 올해 한 번도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지 못한 학급도 있다고 합니다. 네, 중학교 분리 수업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 당국이 목표로 잡은 개교 시기까지는 아직 3년이 넘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와 함께 안전사고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김포시 한 초등학교. 한 교실만 다른 교실들과 동떨어져 교무실 옆에 붙어 있습니다. 원래는 교무실이었던 공간을 둘로 쪼개 교실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특별활동실도 교실로 사용됩니다. 이쪽 부분들이 다 특별활동 교실이었는데요. 지금은 다 일반 교실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특별활동 수업을 다 그냥 일반 교실에서만 받아야 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공간을 모두 교실로 바꾸면서 교무실 등 교사들을 위한 공간은 이렇게 복도의 임시 방편으로 마련한 상황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20년 경기도 최초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된 형태로 문을 연 향산 초중통합학교입니다. 당초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가 각각 존재했지만 인근 세대 수가 학교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합학교 형태로 개교한 겁니다. 처음 설립 목적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당초 예상보다 많은 학령 인구가 유입되면서 교실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교 당시 33개였던 초등학교 학급 수는 현재 41개로 늘었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합쳐 한 학교에만 56학급이 존재합니다. 학급 수는 많은데 급식실은 하나밖에 없다 보니 매일 점심시간마다 약 2시간 반에 걸쳐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순번에 따라 식사를 합니다. 하나뿐인 운동장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고육지책으로 건물 필로티와 교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안전 문제를 우려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필로티는 일반 보도블럭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여기서 뛰고 체육 수업을 하면 사실 우리 아이들은 안전에 대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체육 수업을 강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김포시 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학교 설립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향산중학교 분리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김포시 교육지원청이 목표로 한 중학교 개교 시기는 오는 2027년 3월. 하지만 지난달 열린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으면서 오는 11월 재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재심사를 통과하면 개교 일정에 차질은 없다면서도 심사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26년 3월이 저희 학교가 버틸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정투자심사가 3개월 밀린다고 해서 27년 3월 개교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 조금 더 면밀히 까다롭게 검토를 하고 지나가자라는 그런 어른들의 시선인데 사실 이곳의 학교 아이들은 3개월, 한 학기 1년 이런 식으로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죠. 수요 예측 실패로 극심한 교실 부족 문제를 겪다가 결국 분리 이전 수순을 밟게 된 경기도 최초의 초중통합학교. 길어지는 행정 절차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천 원미경찰서가 최근까지 위험 운전치사상 혐의로 음주운전 뺑소니 피의자 40대 A씨 등 2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영장을 발부받아 음주운전 범행에 이용된 차량 7대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일으켰거나 최근 5년 동안 2차례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중대 상해사고를 유발한 경우 등이 차량 압수 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2달 동안 상습 음주운전자 등에 대해 특별 수사기관을 운영해왔습니다. 인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다음 달 7일 첫 차부터 인상됩니다. 인천 지하철 요금은 150원 오른 1,400원으로, 일반 버스 요금은 250원 오른 1,500원으로 인상됩니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도 기존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오릅니다. 인천시는 운송 적자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그 효성동은 원도심의 대명사입니다. 물론 최근 30년 만에 새 아파트가 입주했고 앞으로는 원도심과 새 아파트가 공존하는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원도심과 새 아파트가 공존하더라도 노후된 저층 주거지가 위험 지역에 슬럼화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도 밝히고 CCTV 증설 등 안전에도 신경을 쓰고 있으며 가장 시급한 주차 면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효성 어린이공원에 개선 사업비로 2억의 예산을 또 태웠습니다. 어린이공원 주위로 수천 세대의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사시사철 10여 종의 꽃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탈바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걷기 체험장 그런 코스도 그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드렸습니다. 걷기 좋은 효성동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이천공원 산책로가 소생도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2단계 사업을 현재 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효성이동 어린이공원도 더 잘 정비해서 밤에도 걷기 좋은 그러한 명품 공원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노력할 예정이고, 계양 3대 길을 조성해 모두가 걷기 좋은 그런 계양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의정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들이 응급 입원할 수 있도록 공공병상을 확보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최근 부천시의회 심의안건에 올랐다 부결됐습니다. 예산 낭비에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부천시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문분 위원장님이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자, 위원장님, 먼저 정신질환자 공공병상 확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정신질환자에 대한 묻지마 살인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부천시도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부천 원미소는 사건 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최고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5항에서는 정신질환자 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질환자 가족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예, 첫 번째로는 조례의 목적인데요. 즉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부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이고, 두 번째는 조례의 용어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의 책무, 네 번째는 정신질환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과 위기 대응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 정신응급 입원 공공병상 확보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행정복지위원회가 조례안을 부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문제는 병상이 비어져 있는 이런 문제는 우리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타 시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배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확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한 것이고요. 증액이라는 것은 의료 수가가 오르면 어디든지 다 증액되는 겁니다. 부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에서 모든 조례안이 의원님이 발의를 하게 되면 인쇄되어서 방마다 의원실에 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이 조례안은 8월 22일 모든 의원방에 전달이 되었고, 의원들이 읽어보고 조례에 대한 문제점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나 발의위원에게 설명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2주간의 이런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일을 안 했다라는 증거밖에 될 수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시의회 이문분 위원장이었습니다.